PPT 올려주시죠. 네. 지금 고용률이 전국의 154개 시군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전북 익산이고요. 그 다음 낮은 곳이 전북 군산입니다. 그리고 전주조차도 6번째로 낮습니다. 당연히 전북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지금 작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군산 GM 공장은 폐쇄하고 그 대신 이제 부평과 창원을 살린다. 이런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잘 나가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택했었죠. 예, 그리고 대마불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또 성동조선, 거제와 통영에는 사실 10년간 10수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멀쩡하게 1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던 현대중공업에게 구조조정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실은 그 결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산조선소나 군산지흥공장은 단 한 푼도 정부의 세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연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죠. 그래서 겨우 이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다 실업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는 거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또 성동조선, 대우조선이 들어옵니다. 통영과 거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10년간 10수조 원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곳에 대한 지원책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5.9조 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 사정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니까 낙후지역은 이 지원에서조차도 소외가 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지금처럼 이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네, 위원님 한 취지를 저희들이 직분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요건은 이제 기존의 기준을 바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에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한번 모든 것을 이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금통위원들과 이런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방안을 저희들이 곧 금통위원들하고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그 한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분을 활용해서 네. 군산 전북 경제의 어떤 지금 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서 네.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바로 그 지역의 자금 수요도 좀 감안하고 저희 또 여유분의 그 여력도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400~500억 정도는 긴급히 좀 투입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예.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여튼 모든 걸 포함해서 말이죠. 한도에 혹시 재조정 또는 증액까지 포함해서 또 기준 변경 다 같이 놓고 한번 좀 저희들이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2,300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인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실제로 지원되는 거는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사소에서 그 돈을 주는 것이고 이자 차이 일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액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걸 제가 어차피 이런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답은 드리기 곤란하고 다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번 차제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위원들과 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네. 좀 전에 말씀하신 4,500억을 일단 집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금통위원과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기준을 바꾸는 문제 또 그 이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말씀을 뭐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본부에 주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운용 뭐 방식이라든가 같은 것을 좀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500억 정도의 규모는 저희들이 곧바로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논산 금산 계령 지역의 김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이주열 총재 후보님 다시 이제 지명되신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환영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한마디 당부 좀 드리면 연임을 하신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한국은행을 이끌어가는데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항상 그 조직과 그 업무에 혁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조직과 업무의 혁신 요소가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록 연임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새로운 혁신의 요소들 또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4월, 5월에 예상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타게 되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국은행 관련해서는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의 연속적 금리 인상, 네. 그래서 금리 역전 가능성도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본 유출 압력이 증가될 거다. 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런 그 정상회담들이라는 이런 대외 환경이 이런 자본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런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돼 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줄어진다면 그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제,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율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가는 그런 압력은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뭐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본 유출 압력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네. 드리는데 좀 너무 낙관하지 마시고 되게 한국은행 답변한테 되게 낙관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한 관련된 한국은행 역할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또는 급변 상황으로 인해서 안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한데 네. 일단 대비를 하려면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경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현실 중에 하나는 통계 현실입니다. 네. 근데 북한에 대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되게 취합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되게 한국은행 발표를 잘 안 믿어요. 북한의 뭐 GDP 규모라든가 뭐 이런
특히 북한의 이제 무역 통계 같은 경우도 우리 거울 통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국, 북한 교역 상대국의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잡잖아요, 지금. 네. 그 실제로 북한, 우리가 이제 협력의 당사자 또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북한 경제의 네. 현실적 통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북한 통계 협의회라고 지금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통계 협의를 하는 수준 가지고는 네. 그 대개 보면 국정원에서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뭐 통계청이라든가 기재부에서 좀 협의해서 나중에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약간 부정확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남북 조선중앙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남북 그 통계 협의회 네. 같은 걸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물론 이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그 호전됐을 때 얘기인데 그런 준비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뭐 전제조건 다 다르셨습니다만 우선 정치적인 상황, 정치 관계가 개선이 돼야만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뚜렷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데 대한 저희들도 그 좀 준비를 하도록. 이건 뭐 북한에 대한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양자가 중요하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게 왜 제가 한국은행 말씀드리냐면 기재부나 통계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북한의 경제 통계가 가장 정확한 데가 조선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중앙은행과 달리 상업은행 옆으로 같이 해서 모든 지방 단위에 다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은행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의 파트너십이 한국은행이니까 네. 양 중앙은행 간의 경제 통계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드는 게 북한에 네. 필요하고 남한에도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할 때 여건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된 대안 내지는 시도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 요건은 이제 기존의 기준을 바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에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한번 그 모든 것을 이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금통위원들과 이런 뭐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곧 금통위원들하고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그 한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분을 활용해서 네. 군산 전북 경제의 어떤 지금 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서 네.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로 그 지역의 자금 수요도 좀 감안하고 저희 또 여유분의 PPT 올려주시죠. 네. 지금 고용률이 전국의 154개 시군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전북 익산이고요. 그 다음 낮은 곳이 전북 군산입니다. 그리고 전주조차도 6번째로 낮습니다. 당연히 전북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지금 작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군산 GM 공장은 폐쇄하고 그 대신 이제 부평과 창원을 살린다. 이런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잘 나가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택했었죠. 네. 여력도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400~500억 정도는 긴급히 좀 그 투입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모든 걸 포함해서 말이죠. 한도에 혹시 재조정 또는 증액까지 포함해서 또 기준 변경 다 같이
놓고 한번 좀 저희들이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2,300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 네. 그리고 대마불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또 성동조선, 거제와 통영에는 사실 10년간 10수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멀쩡하게 1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던 현대중공업에게 구조조정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실은 그 결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산조선소나 군산지흥공장은 단 한 푼도 정부의 세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연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죠. 그래서 겨우 이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다 실업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는 거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또 성동조선, 대우조선이 들어옵니다. 통영과 거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10년간 10수조 원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곳에 대한 지원책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5.9조 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 사정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니까 낙후지역은 이 지원에서조차도 소외가 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지금처럼 이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네, 위원님 한 취지를 저희들이 10분을 이해하고 저희들이